자, 드디어 수원의 제일 마지막 대단원 수열 파트로 넘어왔는데 수열 파트 참고로 어렵게 내기 딱 좋아요. 근데 이 단원은 아니야. 오늘 하는 단원이 등차 수열,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단원이 등비 수열인데 얘네들은 쉬워요. 알았죠?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기본 공식 외워서 싹 다 대입해봐. 대입만 하면은 알아서 답은 나와. 근데 나는 좀 대입보다는 좀 다르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풀이를 몇 개를 보여줄 거야. 근데 그게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면 그냥 기본 공식에다 그냥 때려 넣으면 다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번 단원에서는 사실은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질문이 사실은 없어요.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런 질문이 나올 거야. 이거 혹시 쉽게 푸는 풀이는 없나요? 요게 이제 맞지. 답을 모르겠어요는 몇 가지 유형 안 될 겁니다. 알았죠?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수열이 뭘까? 수를 말 그대로 나열을 할 거야. 그걸 이제 수열이라 부르는데 아무렇게나 나열한 것도 수열이긴 수열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수열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어떤 규칙에 따라 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한 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규칙을 가지고 수를 나열하다 보니 다음번에는 누가 오겠니? 뭐 이런 걸 물어보겠지. 알았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배우는 거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이름에서 힌트가 다 나옵니다. 우리 저기 고1 때 생각해보면은 뭐 집합 같은 것도 보면은 원소 나열법, 이름 자체가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맞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제시해서 보여주는 방법, 집합을 정의하는 방법. 또는 뭐 있냐? 항등식으로 가서 미정계수법으로 가보면은 뭐 수치 대입법, 어떤 수치, 값을 대입해서 얻는 방법,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또 뭐 있지? 개수비교법, 동명들끼리 개수를 비교해서 찾는 방법 등등등등. 이름들이 단순하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등, 무슨 등? 한자. 무슨 등? 같을 등. 등호할 때 그 등. 차, 말 그대로 차. 차가 같은 수열. 그래서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사전적인 정의라고 하면은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막 빼는 건 아니고 이웃하는 항. 이제 나열을 하면은 하나의 그 나열된 수들을 항이라 부르거든요.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가 일정한 똑같은 뭐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고등수학에서의 정의는요, 등차 수열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살짝 말을 바꿀 거야. 그거는 밑에서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면 AN을 표현을 하는데 그 AN을 쭉 나열을 해봅니다. 그때 A1, 요놈의 이름이 첫째 항 또는 제1항, A2, 둘째 항 또는 제2항. 둘째 항부터는 근데 보통 제2항이나 많이 부르고 첫째 항은 말 그대로 첫째 항이 불러요. 그리고 뭐 A3, 제3항, 제4항, 제5항, 제-N-1항, 제-N항까지. 자, 그때 이웃하는 항들끼리 빼보는 거야. A2에서 A1을 빼요. 근데 그거는 A3에서 A2를 뺀 거랑 뺀 거랑 다 같아. 어디까지? AN에서 AN-1 바로 다음 항에서 그 전 항의 순서로 뺀 놈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 녀석을 우리는 D라고 불러주고요. 한글로는 공차라고 불러요. 공유하고 있는 차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공차 아니고요. 어쨌든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등차수열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좀 많이 하냐면 요 식을 는 D, A2-A1 는 D를 식을 살짝 바꿔서 노란색으로 쓰자.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A1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A2를 넘기면 A3를 만들기 위해서는 A2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그런데 아니야, 일단은 계속 할까? 정이니까. 그러면 뭐 다음 항은 규칙이 보이죠? A4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 항에다가 D를 더해 주시고요. 마지막 AN을 만들려고 해도 AN-1 바로 전의 항에다가 D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뭐라고도 정의하냐면 어떤 수의 일정한 값을, 그 값이 D겠죠. 더해서 다음 항 만들고 또 더해서 다음 항 만들고 또 더해서 다음 항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만든 수열이라고도 정의를 하고, 요게 이제 보통 고등수학에서 내리는 정의입니다. 아마 책에 만들어져 있을 거다.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한글 정의는. 어쨌든 요게 등차 수열입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둘 다 정의야. 근데 노란색은 그냥 이름 자체에서 힌트를 얻는 정의고, 빨간색은 살짝 바꿔서, 식을 바꿔서 고등수학에서 내리는 정의. 그래서 계속 일정한 값을, 똑같은 값을 계속 다음 항 만들기 위해서 계속 더해 라는 얘기거든. 알았어요? 자, 그러면 A2는 이건 안 써도 돼. 첫째 항에다 D를 더하면 되지. 근데 A3는 둘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되는데 둘째 항이 얘잖아. 첫째 항에다가 D를 두 번 더하면 되네. 그럼 네 번째 항도 마찬가지야. 뭐야? A1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하면 되네. 3D.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A에는 뭐겠어? 동현아? A1에다가? 그렇지. 자, 이거를 대충 그냥 1, 2, 3, 4 증가하네. n번째니까 nd겠지 뭐 하지 말고 절대로 위에서 규칙성을 눈으로 확인을 꼭 하세요. 요것 때문에 많이들 낚인다. 꼭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수열들에서. 요 수열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등차 등비를 배우지만 아까 말했듯이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한 것, 그거를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규칙이 정해져 있어. 등차라는 규칙, 등비라는 규칙. 근데 조만간 배우는 모든 수열들은 그 규칙 자체를 몰라요. 그 규칙은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에서만 나오는 게 끝이 아니고, 말 그대로 너희들이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세상 처음 보는 규칙, 나도 처음 보는 규칙들을 만나게 될 거야.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말 그대로 너희가 직접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등차 등비의 기본 공식을 만들 때부터도 뭔가 습관적으로 대충 n번째니까 n이겠지 뭐 하지 말고 n-1인지 혹시 n+1은 아닌지 잘 확인하면서 가세요.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한 번 더 쓰자. 누구? an 한글로 쓸까? 밑에 쓰자. a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첫째 항 a1에다가 n-1번의 d를 더해서 만드는 게 an이다. 요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n에다가 3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지. 10 넣으면 10번째 항 나오죠. 제 10항 나오죠. 뭐 100을 넣으면 제 100항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항을 알 수 있는 항이라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 일반 항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배우는 세 가지 공식 중에 하나 끝난 겁니다. 자, 아까 내가 말했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단어는 그냥 공식에다 대입하기만 하면 무조건 나온다고. 승빈아 맞지? 그러면 지금 내가 풀어보세요 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그냥 대입하면 답 나온다. 자, 일단은 그냥 너무 기본 문제라서 그냥 내가 갈게. 무지성으로 가. A2가 뭐야? A에다가 D 한 번 더한 거. A3도 가. A7이네. A7도 가. A에다가 6D 더한 거. 그러면 두식 누가 봐도 빼고 싶게 생겼고 밑에서 위에 거 빼주면 5D 마이너스 35. D는 마이너스 7 나오잖아. 뭔 말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대입하기만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등차 등비야. 알았지? 좀 이따 SN 하면서 등차수열 합도 나올 텐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공식 대입만 하면 무조건 연립하면 답은 나와요. 뭐 등비로 가면 연립하는 방식이 좀 궁금하던가 또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다른 풀이가 있는데 좀 더 빠르게 또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풀이는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답은 어떻게든 나옵니다. 알았지? 자, 가자. 근데 답을 안 구하고 지워버렸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첫째 항도 다시 찾아서 마지막 구한 거는 A에다가 14D를 더하면 됩니다. 알았죠? 답은 생략할게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에는 또 다른 공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등차 중항이라는 거야. 등차 중항은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열에서 가운데에 있는 항을 찾는 방법.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식에는 A와 X와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와 B는 보통 주겠지. 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A를 그냥 A라고 하고 공차가 D라고 하면 X는 A 플러스 D죠. 얘는 A 플러스 2D죠. 그러면 얘를 찾아봐. 얘네를 뭐 하면 되겠네?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네. 그지? 끝. 또는 마치 평균 구하듯이 요게 등차 중앙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응용해서 만들게 되는 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 지금 이 문제는 세수를 문자든 진짜 값으로든 상수로든 줍니다. 다음 세수 누구누구누구가 등차수를 이룰 때라고 하면서 줄 거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너네한테 미수 잡으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런 문제에서는 미수를 너희가 어떻게 잡는 게 가장 베스트냐면 수라고 하죠. 자,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 항상 문자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그 전에는 D를 빼면 되고 끝에는 B, 아니 뭐야? B가 왜 나와? D를 더하면 되고 절대로 A, B, C로 잡아서 뭐 1위는 A 더하기 C다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미수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잡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채원아 만약에 등차수를 이루는 5개의 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잡을래? 5개,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가운데를 A로 잡고 맞아요. 그 전에는 그리고 뭐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 승빈아 4개의 수가 존재한다. 가운데가 없지. 그럼 어떻게 잡을래? 가운데가 없을 때는 한쪽을 그냥 비스듬하게 A 잡고 하지 말고 A 마디와 A 뿔디로 잡아주세요. 그럼 승빈아 여기는 뭐야? 그렇지. 뭐라고? A 플러스 뭐? 2D야? 2D야 3D야? 3D죠.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렇지. 규칙을 찾아야 된다. 습관적으로 계속 비슷하게 따라가지 말고 지금 이 문제는 똑똑하고만 잘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D 더하잖아. 공차를 D로 잡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3D. 여기도 A 마이너스 3D. 자, 이렇게 잡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너희들은 문제를 안 봐서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문제들은 전부 다 합을 줘. 물어보거나. 보통은 주겠지. 그리고 곱을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합을 딱 주는 순간 문제 D 사라지잖아. A 하나 찾고 시작하거든. 알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잡아달라는 얘기야. 알았지? 물론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이 A, B, C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에요. 네, 연립을 해야 된다라는 귀찮음이 존재할 뿐. 알았지? 자, 다음.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보이겠지? 자, 등차수를 이루는 항들을 좀 몇 개 늘어나 볼게. 한 9개까지만 갈까? 자, 등차수이다. 내가 말은 안 쓸게. 자,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9개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A3 더하기 A5는 뭐야? 누구랑 같아? A3 더하기 A5는 누구랑 같아? A4에 그렇지 2배랑 같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A3 더하기 A5에다가 D를 하나 더하고 D를 하나 빼면 이놈들의 합이 나오는데 같아 달라? 똑같죠.
그런 식으로 연우 씨 집중할까요? A1과 A7의 합도 다 똑같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어떤 A4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있는 합은 하나 더 벗어나도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알았음?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꼭 A4처럼 가운데를 하나 둬야 될까? 아니. 이 두 개를 더한 놈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더한 놈은 이 둘의 합과도 같고 이 둘의 합과도 같아. 라고 이용하기도 해요. 알았죠? 끝. 그러면 등차수열에 대한 내용은 끝이야, 이게. 개념 설명 이게 다야. 이거 가지고 이제 너희 문제 푸는 거야. 어떻게? 직접 규칙 찾거나 또는 특정 문제들을 좀 쉽게 푸는 풀이를 찾아서. 자, 문제 몇 개만 가볼까요? 같이 풀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가볼 거냐면 책 문제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조금만 머리를 써보자. 이거 가볼까? 자, 같이 가자. 11번째 항이 13이 있어. 23번째 항이 49래요. 그때 A의 50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뭐 다른 항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제일 기본 문제는 뭐겠어? 일반항 구하세요겠지. 일반항 구해서 거기다 50 넣어봐. 이런 얘기일 거거든. 자,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항이 두 개가 주어졌다. 방금 위에 푼 1번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 무지성으로 푼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사실? A 플러스 10D, A 플러스 22D, 는 얼마 해서 둘이 연립하면 된다. 이렇게 못 푸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요거 하나 알아두자.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수를 주면 있잖아. 두 개의 항을 주면 있잖아. 두 항을 꼭 빼보세요. 웬만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그러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는 눈으로 익혀놔. 잘 안 보여? 승민이 잘 안 보여? 다시 써줄까? 여기서 써야지. 여기다 쓸게. 그럼 보이겠지?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두 항을 빼면 몇 번째를 나타내고 있는 그 m과 n을 뺀 다음에 d로 가면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13이고 뭐 한 7이었다 치자. 원래는 11이 6D인데 빼보면은 6D 나오듯이 그냥 13에서 7D 뺀 거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음?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문제 다시 돌아가 보자. 두 개 주어졌다. 그럼 바로 뭐 하자? 둘이 빼주세요. 23에서 11을 빼면 몇 D? 11D. 그게 36. D는 3. 그럼 D 찾았지? 그럼 이제 뭐 찾으면 돼? 첫째 항 찾아주면 되겠죠? 맞죠?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첫째 항 찾아보자. 얘 어떻게 만들어져? 13은? 13은 어떻게 만들어져? 내가 구하고 싶은 A에다가 몇 D? 10D. 첫째 항 나오죠? 마이너스 17. 그러면 AN을 구하자. 마이너스 17 플러스 N-1의 D3.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정리하자면 3n-20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50 넣어주면 답인 거지. 알았음? 요거야. 그럼 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 아까처럼 A뿔 D, A뿔 6D 써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빼. 어디겠죠? 마이너스 35이겠죠? D가 나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 대입해서 첫째 항을 찾죠? 얼마야? 51이냐?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한 거는 51에다가 14D. 끝. 마이너스 108. 얼마야? 57? 아닌데? 98이구나. 마이너스 47. 이렇게 되겠네. 3번. 알았나요?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야, 요 정도. 조금 빨리 구할 수 있는 풀이가 있으니 그걸 찾아가는 건 좋은데
모든 문제가 이런 건 아니라서 모르겠으면 그냥 일반항에다 대입하면 답 나와. 연립하면 답 나와. 알았죠? 요겁니다. 자, 요번에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이를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봐. 그냥 일반항에 때려 넣는 거 말고. 알았지? 이거 지워도 돼? 하긴 뭐 쓸만한 문제는 아니다. 자, 갑니다. 문제. A5, A8의 합을 줄게. 그리고 A10과 A의 12의 합을 줄게. 그때 43은 제 몇 항인가요? 기. 어, 혹시 어떻게 푸는가? 정현 씨. 이거 어떻게 썼어? 아, 오케이. 일반항을 쓴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만 머리를 써보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없을까? 예. 이거를 먼저 쓰기 전에 얘들아. 요 둘이 잘 봐봐. 그냥 뭐 해봐. 냅다 빼면 어떻게 됨? A10에서 A5 뺐다 생각하면 5D, A12에서 A8 뺐다고 생각하면 4D, 9D 나오지. 18. D는 2. 됐음? 요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다른 풀이가 있다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 한 번 더 쓰자. 어떻게 쓸래? 보이니 얘들아? A 11이 25예요. 그래 안 그래? 됐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사실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지. 이 정도는 그래서 사실 일반항까지 쓸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일반항을 쓰고 싶으면 뭐 하고 10D가 20이니까 차장은 옵니다 해서 일반항 써도 되고, 또는 지금의 답은 사실 D를 몇 번 더하면 43 만들어져. 18이지. 18 더하면 되니까 9번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답은 몇 항? 20항. 거기는 제20항. 이렇게 하면 답이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 요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풀이만 자꾸 보여주다 보면 어때? 애들이 자꾸 쉬운 풀이만 찾아가려고 그래. 좀 다른 풀이 없을까? 일반항 쓰기 싫은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질문을 갑자기 막 해. 그냥 일반 쓰면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좀 낮은 반들이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은데 뭐 우리 반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일단 좀만 더 넘어가 볼까? 요번에는 좀 다른 내용을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 이걸 좀 이따가 얘기할까? 아니다. 바로 가자.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일단 공식들 쫙 정리하고 갑니다. 이거 지워도 돼? 딱 지워도 돼? 간다. 두 번째로는 등차수열에서 합을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하나만 좀 조심할 거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문자 기호를 SN, sum 더한다고 해서 SN이라는 거를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세요. SN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등차수열 합 아니에요. 알았죠? SN은 그냥 모든 수열에서 항상 다 SN은 있다. 그래서 SN이 뭔데? SN의 정의는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항들을 빠짐없이 싹 다 더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AN, n번째 항까지. 알았음? 요거를 등차수열의 합
A1이 아니라 그냥 수열의 합 SN이라고 부른다. 근데 저 A1, A2, A3들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그냥 등차수열의 합이 되는 거지. 알았죠? 자, 그런데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우리는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공차를 D라고 둬볼게요. 그런데 마지막 항을 라스트라고 해서 L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자, 잠깐만 좀 바꿔 쓸게. N-한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L에서 D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음?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SN을 한번 싹 더 해볼 건데 있잖아. 요 SN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한 번 더 하냐면 SN을 또 써요. 그런데 어떤 순서로 써볼 거냐면 역순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 거랑 똑같이 썼는데 순서만 바꿨었어. 자, 위아래를 봐봐. 뭐 하고 이렇게 생겼니? 하연아. 예? 더하고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좌변까지 더하자. 뭐가 나왔어? 우리가 구하려는 SN이 아니라 ESN이 나왔지. 근데 그게 A 플러스 L. 여기도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이 몇 개 나왔음? N개가 나와버렸죠. 그럼 끝났습니다. 따라서 등차수열합 공식은 2분의 M 곱하기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등차수열에 대하여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때 이 라스트 L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누구야? 사실은 누구야? L. AM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 대신에 AN 일반항을 써봐. A 플러스 N-1이 그래서 얘랑 더해져서 2A 플러스 N-1의 D 라고 쓰게 되면 이게 등차결합 공식입니다. 둘 다.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외워두세요. 쓰임새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 첫째 항과 끝항을 알고 있으면 A 플러스 L이 낫고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면 밑에 게 낫겠지. 자, 외울 수 있겠죠? 오늘 문제 푸는 동안에 외워버리세요. 알았죠? 자, 가본다. 문제 바로 풀어버릴까? (135페이지에) 있는 이건 지울 거야. 6번과 7번 그리고 8번까지 3개 한번 풀어봅시다. 기기 A2, A8 두 개 주어졌습니다. 뭐 합을 물어본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주어진 것 자체가 두 개의 항. 그럼 뭐 한다? 둘이 빼는 게 가장 베스트라 그랬죠. 뒤에서 합 빼고 뺍시다. 몇 D? 6D. 뒤에서 합 빼고 뺍시다. 얼마? 12. 그래서 D는 얼마? 2. 그리고 D가 2인데 둘째 항이 오니까 첫째 항은 3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등차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제 15항까지 찾자. 뭐 방법은 두 가지겠지. 이대로 공식 써도 좋고 15번째 항을 구해도 좋고. 근데 보통 15번째 항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SNS로 가면 되겠죠. 물론 바로 S15 가셔도 된다. 2분의 얼마? N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1의 등차 2. 여기다가 이제 N에다 얼마? 15 넣으면 답인 거죠. 그래서 14, 2, 28 뿅 약분 해주면 이게 얼마야? 34이지 17이네. 답은 15 곱하기 17 나옵니다. 됐나요? 오케이. 얼마야? 255지? 이렇게 나오죠. 답은 몇 번? 2번.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됐죠? 다음 7번. 자,
7번 문제는 쉽죠? 요거 사실 몇 번이랑 3번이랑 사실 연결되는 거다. 좀 다른가? 3번이랑 조금 연결되는 거다. 3번은 그냥 수열. 7번은 수열의 합. 어쨌든 두 수 사이에 몇 개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었대. 자, 가본다. 2, A1, A2, 점점점, AM, 그리고 74까지 해서 이게 다 통째로 등차수를 이룬대.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950이라고 할 때 M을 구해주세요. 자, 간다. 그러면 이 수열의 모든 항, 이게 지금 등차수열이잖아. 합을 구하자. 뭐야? 2분의 뭐? 항의 개수. 몇 개? M개가 아니죠. M 플러스 2개. 그리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가면 되겠지. 됐음. 그게 얼마입니까? 950이다. 약분. 76, 2로 나눴으니까 얼마야? 38이니? 그러면 M 플러스 2 나오네. 얼마요? 암산이 안 된다. 20, 760, 190. 5야? 땡큐. 5. 그래서 M은 얼마? 2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뭐 썼어? 첫째 항과 끝항이 주어진 걸로 써봤네. 됐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이거 별표까지는 아니고 내 풀이를 잘 봐둬. 알았지? 자, 일단은 기본 풀이 먼저 갈게요. S10, S20, S30. 간다? 그냥 뭐 하면 됨? 무지성 연산 S10 2분의 10 곱하기 뭐 아무것도 없지.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9D 얼마? 80. 2분의 두 번째 20 n 곱하기 2a 플러스 19d 360 식 2개 미수 AD 2개 둘이 알아서 연립하세요 라는 문제죠. 그럼 얘가 지금 알려준 거는 2a 플러스 9d가 얼마? 16. 얘는 2a 플러스 19d가 얼마? 36. 그럼 둘이 냅다 빼버리면 몇 D? 10D. 20. D는 2. D가 2 나왔으니까 다시 대입해주면 대입해주면 A는 마 1. 그러면 S30을 구하세요. 또 구하는 거지. 2분의 30 곱하기 이제 바로 쓸게. A의 2배 플러스 N-1 D까지. 됐지? 30은 깔끔하니까 냅둬놓고 얘를 약분하자. 36이지. 56이지. 28. 그래서 840 이렇게 나오겠네. 답은 몇 번? 3번. 그런데 요거 두 번째 풀이 다른 풀이 알려줄 건데 일단 요 풀이 지워도 돼? 이렇게 그냥 뭐 말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했던 그 풀이다. 그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르게 풀 거예요. 자, 뭐냐면 있잖아. 자, 요거는 지금부터 써놓으면 좋다. 등차수를 이루는 수가 있어. 그런데 너네가 한번 중간에 빠뜨리는 거 없이 똑같은 개수씩 더해봐. 그럼 얘 지금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니까 이거 3A 플러스 6, 3D 아니냐? 얘도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있으니까 3A는 그대로 가고 3D, 4D, 5D야. 그지? 몇 D? 12D. 얘도 3A 나올 거고 6D, 7D, 8D, 21D죠. 규칙 찾았니? 자, 기억해라. 중간에 빠뜨리는 항 없이 똑같은 개수씩 더한 녀석의 합은 역시 등차수를 이루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A1부터 A10까지의 합과 바로 이어서 11번째 항부터 또 10개, 20번째 항까지의 합과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은 합과 합은 등차수를 이룬다.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어? 얘가 지금 80이라 주어져 있고 이만큼이 360이라 주어져 있지. 그러면은 얘는 얼마야?
280이죠. 몇? 200. 얘만 보면 480이야. 그래서 전체 답은 840입니다. 이게 훨씬 빠르죠. 요거 알아두면 편하다. 알았지? 물론 뭐 쓰임새가 엄청 넓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봐야 딱 요요. 근데 일정한 개수씩 끊어가면은 그놈들의 합 또한 등차수열이 나온다. 등비 때 또 할 거야.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 나온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요거 알고 있으면 도움 좀 될 거니까 요 8번은 요 풀이를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잘 써놓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너희들이 보자마자 잘 모르는 유형들을 좀 풀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였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 때 할 얘기는 조금 알아두면 쉬운 공식과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풀면 돼 저렇게 풀면 돼가 정형화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그냥 문제만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는 유형들 좀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필기할 거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합니다. 요번에는요 어디로 넘어가 볼 거냐면요 다음 장 일단 9번, 10번 2개 12번까지 3개 9번, 10번, 12번 기기 갑니다. 자 9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22, 공차가 4. 그때 등차설에 자 앞으로는 실제 문제는 이 조건이 이게 아니라 좀 다르게 주겠지. 아까처럼 뭐 항 두 개를 준다던가 좀 다른 식으로. 시작은 좀 다를 거야. 거기서 어쨌든 너희가 첫째 항 공차를 찾아왔다 치고 SN을 가보자. 근데 SN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SN 몇 차식이야 얘들아? 얘네는 2차식이죠. 그래서 2차식의 최대 최소처럼 푸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게 운이 좋게 하필이면은 축이 n이 정수면 다행인데 분수는 어쩔래? 안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잘 봐. SN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든 최소를 구하라고 하든 그걸 잘 보면 있잖아. 최대를 구하라고 할 때는 첫째 항이 양수인 대신 공차가 음수일 거야. 지금처럼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는 첫째 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라서 점점 값이 커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음수가 나올 거야. 뭐 0을 잠깐 거쳐갈 수도 있고 안 거쳐갈 수도 있고 바로 양수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 자, 한번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SN이 가장 작아지고 싶어. 그럼 어디까지 더하면 돼? 빨간색. 그지 않을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더하는 걸 SN이라고 부르잖아. 그때 제일 작고 싶으면 음수가 유지되는 항까지를 더해주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SN의 식을 쓰는 게 아니라 AN의 식을 쓰는 겁니다. 알았나요? 어쨌든 뭐야? AN 첫째 항 마이너스 22 공차 4 그래서 뭐예요? 4n 마이너스 26 되었니?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뭐야?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라고. 어디까지야? 6, 4, 24까지겠지. 7부터는 양수잖아. 그럼 이제 우리의 답은 SN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S7을 구해야지가 아니지. S6이지. S6을 구해야지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렇게 SN을 다시 구하는 거야. 뭐 SN 바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S6 바로 써도 되고 2분의 6 곱하기 첫 장의 2배 5D D 얼마지? 4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곱하기 3 마이너스 72 이렇게 나오는 거야. 9번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음? 자 혹시 SN의 식을 2차식으로 해서 2차식의 최대 최소 한 사람들 잘 했는데 그 풀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일부러 다르게 가고 있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예. 그래서 요 문제 잘 봐두시고 요게 여긴 없네. 자 다음 10번 가봐도 되겠음? 그래서 요 풀이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딱 정형화되어 있는 녀석. 근데 잘못 풀 거야.
라고 했던 그 문제가 요 유형이고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10번 가봐도 되겠음? 요거는 사실 그냥 뭐 일종의 활용이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 그걸 뭐로 쓸래? 동현아?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인 수를 식으로 써봐. 뭐예요? 땡! 자, 앞으로 우리는 미안해. 너무 땡 해서 이것도 많이 쓰긴 썼는데 이거는 n이 0일 때부터잖아. 근데 수열은 1부터 시작해야 돼.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렇게 써주세요. 알았냐?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봐.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를 앞으로는 6n-5로 써주고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를 6n-4라고 써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알았니? 언제? 수원의 수열 단원 때문에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 시그마 이런 거 배워보면 더 알 겁니다. 알았음? 어쨌든 이런 수야.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해주면 돼? 첫째 항이 두 자리인 자연수니까 n이 얼마부터? 2부터 시작이지. 어디까지? 96, 16까지네. 17, 17, 7, 40, 1100 넘어가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S16에서 S1을 빼주면 되겠지. S1이란다. A1을 빼주면 되겠지. 요런 식으로 가주세요. 지금 당장은 이게 뭐 불편한데? 6n 플러스 5 하면은 n이 1이면 되잖아요. 맞죠? 그거는 이제 이게 하필이면 두 자리 자연수라서 그렇고 앞으로는 근데 두 자리 자연수든 세 자리 자연수든 뭐든 이게 훨씬 편해질 거다. 언제? 시그마를 배우면.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적으로 n을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1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물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말고 그냥 그 수 자체를 표현할 때. 알았음? 알았음? 자, 어쨌든 요거는 계산해주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12번이었지. 자, 요 문제 별표. 요 유형 자체 별표. 요 유형의 이름이 뭐냐면 뭐 SN과 AN의 관계,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나는 이제 SN을 줄게. AN 구해볼래?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를 위해서 등차 등비 수열 일반항이랑 합공식 다시 갈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 현씨. 자, 기울기가 2이고 3,7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해볼래? y는? 자, 2x 플러스 1이라고 쓰죠, 우리는. 근데 이놈의 기본 풀이는 사실은 3 넣어주면 7 넣으세요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니 밑에 것처럼 쓰니? 당연히 밑에 것처럼 쓰잖아. 자, 문제를 바꿔볼까? 공차가 2이고요. 세 번째 항이 7인 등차술이 있어. 일반항을 구해봐 라고 할 때 우리가 첫째 항으로 줄게. 첫째 항이 예를 들어서 1 넣으면 뭐 나오냐? 3 나오냐? 1 넣어주면 3 나온다. 첫째 항에 3인 등차술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어떻게 할래? AN의 일반항을 우리가 첫째 항 더하기 n-1에 2라고 쓰니 아니면은 2n 플러스 1이라고 쓰니? 당연히 밑에 것처럼 쓸 거야. 물론 일반항을 쓸 때. 뭐 세 번째 항 구하세요 하면 여기다 그냥 3 넣겠지만. 그지? 그러면 불편하잖아. 일반항에 생긴 데가. 그래서 일반항을 조금 빠르게 구하는 걸로 들어갈게요. 일반항 공식을 잘 생각을 해봐. 결국 변수는 함수에서는 또는 도형에서는 x를 변수로 잡지. 수열에서는 n이 변수야. 자, 일반항 공식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n 앞에 뭐 붙어 있어? d 붙어 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n의 1차 항의 개수, 뭐 직선을 치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는 공차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이 뭔가가 붙을 거야. 아까 이제 보자마자 요렇게 얘기한 사람 뭐 한 거야? 기울기 2니까 2x 생각해놓고 뒤에 상수항 붙일 때 3 넣어주면 7 나오게 이거 암산한 걸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것처럼 이 P도 그냥 암산으로 가세요. 두 번째, SN을 볼 건데 너네 SN 일반항 공식 한번 생각해봐. 일반항이 된다. 근처 절약 공식. 이거잖아. 이거 전개해 볼래? n이 곱해지는데 상수항 존재해야 안 해? 당연히 안 하겠지. 전개를 해봐. 2분의 dn제곱으로 출발하죠. 그리고 n 앞에 뭔가가 붙어 있겠죠. 지저분하겠죠. 외우지 마세요. 2분의 dn제곱 플러스 qn이라고 생각하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그리고 2차의 개수는 항상 2분의 공차. 요거 기억해둬라. 그러면 훨씬 편해진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해놓으면 있잖아. 뭐가 수월해지냐면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일반항을 줄게. 2n 플러스 3이야. sn 구해봐. 라고 하면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 얘가 d잖아. 그럼 여기는 1. n제곱으로 출발하면 돼. 두 번째, 첫째 항이 얼마야? 5잖아. 여기도 결국은 n에 대한 1차만 존재하지. 상상 없지. 그리고 S1이 뭐야? S1이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더하기. 그냥 첫째 항이잖아. 그죠? S1은 항상 A1이야. 첫째 항이 오니까 4 붙이면 끝나요. 뭔 말할? 어디를 잘 모르겠음? 왜 4냐니? 1 넣어주면 5 나와야 된다니까? 1 넣어주면 S1이고 여기 1 넣어주면 A1인데 둘이 같은 값이잖아. 그럼 여기 A1이 오면 S1도 5여야 한다. 그래서 상수 4. 아니 상수래. 1차항 계수 4. 상수항 없으니까. 뭔 말할? 자, 한 번만 더 가볼까? 자, 승민아. 4n-3이 있다. Sn 구해봐. 뭐로 출발? 2n 제곱. 자,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1. 그럼 여기 1 넣어주면 뭐 나와야 돼? 1. 그럼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마이너스 n. 상수항은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제일 편하다. 알았음? 참고로 지금 이 풀이 너네 어디서 못 들을 겁니다. 잘 연습해놔. 자, 한 번 더 가자. an 있다. 4n 플러스 1 가볼까? 자, 채원아. sn 가보자. 자, 첫 시작. 뭐로 출발? 2n 제곱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서? 1을 넣어보니까 뭐 나와? 5. 그럼 여기는 뭐 붙어야 돼? 3에다가 그렇지. 항상 1차항. 알았음? 1 넣었을 때 값이 같아진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에헤, 에헤. 자, 한 번 더 갈까? 소연아! 간다! 자꾸 4n이야.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자, sn 구해보자. 싫어. 5. 가자. sn. 마이너스 n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플러스 4n까지. 쉽죠? 자, 그럼 거꾸로 가볼까? 간다. 연우야, 가보자. 이번에는 sn을 줄게. 자, 얘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n입니다. an을 구해볼까요? 똑똑하구만. 그렇지. 마이너스 2n에다가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거죠. 얘가 2분의 d.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n으로 출발. 1 넣어줬을 때 2 나오니까 1 넣어줬을 때 2 나오면 돼. 한 번만 더 갈게요. 하윤 씨. 자, 3n제곱 플러스 5n. 자, an 구해보자. 뭐예요? 6n. 이 n? 2. 2. 됐어요. 요겁니다. 쉽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원래 풀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원래 풀이는 어떤지 한번 보여줄게. 여기는 예시로 가자. 원래 이 유형 SN에서 AN 구하기는 원래는 어떻게 가냐면 SN의 정의가 뭐예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싹 다 더하는 거지. 그지?
A1, A2, DDDD, AN 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AN만 남기고 싶어. 누굴 없애야 돼? 얘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SN-1입니다. 그래서 SN에서 준다. SN에서 SN-를 빼면 뭐 나온다? AN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게 원래 풀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SN을 줬어. 이걸로 하자. 자리가 없다. SN을 줬어. AN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를 만났어. 그럼 너희들은 뭐 한다? SN-을 구하라고. 직접. 내가 왜 이거 시키는지 알겠지? 이거 가는 겁니다. 그 둘이 뭐예요? 빼요. 그럼 SN 빼기 SN-1이니까 AN 남겠지. 됐지? 실제로 빼는 거야. 마이너스 n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3n 사라지고 남은 것만. 뺐으니까 마이너스 2n이네. 상수항 마 1, 마 3, 마 4. 뺐으니까 뿔 4. 됐지? 별로 안 어려운데요? 자, 근데 잘 봐. Sn-1도 일종의 합이라는 일종의 수열이야, 수열. S빵 있겠냐, 없겠냐? 없지. 그래서 요 풀에는 항상 여기서부터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따라다녀야 돼. 그럼 도대체 첫째 항은 뭔데요? 첫째 항은 너네가 직접 다시 한번 구하는 거야.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한 거 Sn-1을 이용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하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은 S1으로 직접 다시 구해요. 근데 해봤더니 여기에 1 넣어도 되지. 뭔 말할? 그래서 답에는 저 2보다 크거나 같다 없이 그냥 쓰면 되는데, 자, 저기로 돌아가 볼까? 저 문제 12번 너네 풀어보세요 했던 거. 문제가 생겼어. SN에 뭐 있어? 상성이 붙었지. 이거 등차절 합이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합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음. 뭐 해야 됨? SN만 구해야지. 간다. 3의 n-1의 제곱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둘이 빼요. 짠! AN가 나옵니다. 뭐 나와요? 6n 마4 됐니? 그런데 이렇게 구한 AN은 실제 AN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그래서 첫째 항을 다시 구해봐. S1으로 슉슉슉 얼마 나와? 3. 이 식에 1 넣은 거랑 다르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 자체가 답인 거고, 요 문제는 이게 답인 거야.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유는 상수항이 생겼으니까. 자, 일단은 요게 모범 답안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어? 그래서 SN을 줄게. AN 구해봐. 라는 형태의 기본 풀이는 등차절 합인 게 확실히 하든 아니든 S에서 SN을 빼는 건데, 두 번째 항부터 첫째 항은 다시 구함. S1을 이용해서. 이게 기본 풀이. 알겠음? 근데 상수항이 없어서 누가 봐도 등차절 합인 게 뻔하다면은 이걸 좀 이용하면 좋고, 그럼 저기서도 적용하고 싶지 않냐? 왜? 이것만 보면 일단 일반 아니잖아. 등차절이잖아. 그지? 그럼 이 문제 다시 적용해보자. 자, 다시 갑니다. SN이 있어요. 3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입니다. 자, 얘들아. AN 구해볼게. 근데 너네 한번 생각해봐. AN 구할 때 SN에서 SN-1를 빼지. 근데 SN에도 상수항 1이 있지. SN-1에도 상수항 1이 있겠지. 빼면은 사라지지 않냐, 어차피. 그러면은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1은 의미 없는 거 아니니? 그러면은 얘를 그냥 써. 뭐로? 6n-4로. 상수항이 있을 때는. 대신에 두 번째 항부터라고 해놓고 첫째 항을 구할 때는 상수항을 다시 봐. 그렇게 답 쓰면 돼. 이해됐음? 그래서 객관식 같은 문제는
SN에서 SN-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SN이 뭐일 때? 2차식일 때는. 물론 SN 자체가 뭐 이상한 식이 나올 거야 나중에. 등비도 넘어가고 저 뒤에 시그마 넘어가면 그때는 SN에서 SN을 계속 뺄 겁니다. 지금 이 풀이는 딱 등차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풀이. 알았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저 뒤로 다시 한번 가보자. 몇 번을 보냐면 너희들이 풀어봐. 자, 두 개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해볼까? 60번이랑 61번 두 개. 수열 AN의 첫째부터 SN까지 합. 자, 근데 합이 뭐 어때? 2차식이긴 한데 상수항이 붙었어.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 잘 생각해보자. 등차수열 이 아니야. 등차수열은 아니야. 근데 두 번째 항부터만 보면 등차수열이 맞기는 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상수항이 붙은 2차식이 나오면 일반항 A에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이거 가지고 일반항 찾자. 얘만 가지고 AN 찾아주면 되죠. 마이너스 4n 1 넣어주면 1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도 1 나오도록 5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만. 대신에 첫째 항을 볼 때는 이 식 전체를 보면서 1 넣어서 얼마? 2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답은 얘는 2고 여기는 여기다가 그냥 3과 5를 넣어주면 되겠지. 3 넣어주면 마 7, 5 넣어주면 마 15.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1번이겠네요. 됐나요? 맞았음? 다들 맞았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61번 가보자. 자, 61번은 뭐예요? 뭐야? 너무 쉬운 거 줬잖아. 에이, SN, AM 바로 가면 되겠다, 그치? 왜? 이번엔 상수항이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 시작은 넣어.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7 나오니까 여기도 1 넣어주면 7 나오도록 요렇게.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는 거 찾아주세요니까 뭐야? n이 1, 2, 3? 아니, 1, 2까지? 뭐야? 두 개네? 답은 2번. 하고 끝. 어때요? 뭐 쉽죠?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때? 등차수열이 왜 쉬운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아까 내가 조심하세요 했던 풀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51번 같은 건데 이건 눈으로만 보자. 등차수열 ANA 첫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 그러니까 SK다 그치? SK. SK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 찾기. 그럼 뭐 하자? 음수를 유지하는 거. 언제까지 음수니? 그것만 더하면은 최소. 그 다음부터는 양수가 더해지니까 다시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겠지. 크기가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값이 커져가기 시작하겠지. 최소는 아니겠지. 맞죠? 근데 처음에 아까처럼 바로 위에 50번처럼 첫째 하나 공차 바로 안 줍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너희들이 첫째 한 공차를 좀 찾아주세요라는 식으로 첫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 거군. 뭔 말 알? 뭔 말 알? 자, 무시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요런 문제 가보자. 53번 얘들아. 요거는 잘 봐. 푸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말로만 할 거야. 혹시 헷갈릴 것 같은 사람은 쓰세요. 뭐냐면 S11이 최대값이다. 오케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지. 근데 S11이 최대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다 얘기해봐. 공차가 음수일 겁니다. 첫째 항은 뭐 제공했지만 첫째 항은 안 줬더라도 뭐였고 양수였고 공차는 음수고 또 여보세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거는 최대값이 발생할 수 있는 얘기. 그게 최대값이 왜 하필이면 11번째야. A11이 마지막 양수. A12부터는 음수. 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지. 그거를 다 써주세요라는 말을 최대값이 11에서 등장합니다. 저 말 가지고 하는 거지.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최대값이 일단 등장했다라는 얘기는 공차가 음수일 거야. 근데 그게 11번째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A11이 마지막 양수고 A12부터는 음수가 나와야지. 요거까지 다 알려주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52번에서 S3과 S7이 같다란 얘기는 도대체 뭘까? 심지어 SN이 최소인데 왜 이렇게 그리니? 그래도 이렇게 그려야지. 대칭성 2차식 S5가 최소. 알았죠? 2차식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야. 2차식이긴 하잖아. 3일 때, 3일 때, 7일 때 같으면 뭐 대칭선 바로 써도 좋고 4일 때, 6일 때도 같겠지. 그치?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에서 예전에 어떻게 식으로 나왔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SN이 SK다. 를 만족하는 N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 13이다. 이런 문제도 있어. 이건 또 뭔 말이게? 결론 가볼까? S는 S7에서 최소 또는 최대를 가져.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잘 생각해봐. SN은 대칭성을 띠는 2차식입니다. 맞죠? 그런데 SN과 SK가 같아지도록 하는 N이 왜 두 개야? 얘가 예를 들어서 K라 치면 N은 대칭인 놈도 있고 K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지. 근데 그게 마지막이 13에서 발생한대. 그러면 얘가 1인 거 아닐까? 왜? 14부터는 없잖아. S빵은 없잖아. 그러면은 대칭축 7. 그래서 S7이 최소일 수도 있고 최대일 수도 있고. 지금 나는 최소가 되도록 그렸지만 그거는 뭐 앞에 공차가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그거 보고 뭐 최소인지 최대인지 판단하면 돼요. 알았나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올 거야. 이게 모의고사 15번이었어. 준필러급이죠. 고3 모의고사 6문과 9문과에서 나왔던 준필러급 문제. 이런 식으로 등장할 겁니다. 너희들이 이거를 자 배워서 알겠니? 아니잖아. 나도 이때 이 해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처음 봤었어. 나도. 너희들 모의고사 때도 수열은 있잖아. 항상 처음 보는 문제 무조건 등장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규칙을 직접 찾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수열은 되게 어려운 단원이에요. 이 수열 자체가. 지금은 등차능비 수준인데 이 정도지. 그냥 수열로 가봐.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마지막 두 단원은 있잖아. 되게 많이 어려워진. 많이 어렵게 만들 수가 있음. 무조건 어렵다기보다는. 단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등차 등비는 조금 빨리 진행할 거고 수열의 합부터는 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좀 고난도 문제들도 좀 가지고 오고. 최근에 그 내가 모의고사 막 저기 뭐 가지고 왔었잖아. 그 몇 개 풀어봤었잖아. 그런 식으로 좀 고난도 문제들을 수열의 합이나 귀납법에서는 계속 보여줄 거야. 특히 귀납법. 수열의 합은 별거 없고. 아무튼 알겠죠? 자, 오늘 숙제 그럼 어디까지? 64번까지가 숙제일 겁니다. 잘 해오시면 되고 근데 뭐 사실 13번부터라 너무 적어. 금방 할 거임. 우리가 월토인가? 월요일까지 얼마 안 되네 시간이. 월요일까지 64번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가요.